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이광희 전 충청북 도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 상업용지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지난 19일 소상공인과 시민사회단체는 충북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그동안 인근 지역으로 원정 쇼핑을 다니던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이 상인회의 반대 움직임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문제가 시민들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주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의 필요성과 장단점, 그리고 이로 인한 갈등 해결 방안 등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청주의 그 대규모 유통시설이 특별히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그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청주에 대규모 유통시설이 없는 게 아니라 초초대형 유통시설이 없는 거죠. 지금 청주의 유통시설, 대형 유통시설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중에서 원래 애초대로 들어오려고 했었던 게 반대가 된 적이 있나요? 그냥 입점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청주 상공인연합회, 충북 상공인연합회 이런 이제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미 스타필드 입점 당시에 반대를 강력하게 하고 이런 반대 운동을 하면서 그 소규모 점포들의 좀 그 안전망을 좀 구축을 하던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없습니다. 경실련도 없고 이미 시민사회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사회 반대하는 데가 참여연대 말고 어디 있나요? 이미 우리 지역은 자본적인 면에서의 특징들만 남아있을 뿐이지, 이미 자본시장이 시민사회의 어떤 역할들을 물리쳐낸 이런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좀 많이 씁쓸했거든요. 네. 지금 반대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커다란 건가. 네.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네네. 그럼 이광희 의원님 의견은 지금 초대형 유통시설이 없는 상황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은 특별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필요하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이미 테크노폴리스 1차, 2차에 이미 10만 평짜리 한 4만 제곱미터 정도가 1차에도, 2차에도 있고, 그리고 이미 오송 단지에서도 약 10만 평 규모 이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지금 밀레니엄 타운에 또 한 12만 평 정도 4만 제곱미터의 유통단지를 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유통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유통단지가 돈이 돼야 들어오는 거죠. 이미 온라인으로 전체적인 유통시장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유통시설이 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큰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처음에는 성안길 내에 들어왔던 대형 유통시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도시가 확장되면서 가경동 유통시설이니 뭐니 이렇게 대형마트들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돈 버는 곳이 그렇게 많나요? 이마트 경우에 좀 돈을 벌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청주의 발전과 무슨 도움이 됐었습니까? 네. 저는 이런 양쪽 측면들을 좀 봐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한석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질문 자체가 대규모 유통시설이 청주에 없느냐를 좀 물어보셨는데, 네. 그 대규모 유통시설이라는 부분이 그동안의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들어왔던 것들이 대규모 대기업 브랜드인 할인 매장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제 청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트렌드의 변화, 여러 가지 유통의 구조의 변화,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 자체가 이제 경영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벗어나려는 입장인데, 지금 들어오려는 어떤 그런 유통시설은 복합 문화 형태의 그런 유통센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청주시에 대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청주시에 대한 그 관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글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허가 규정은 분명히 법적으로 맞거든요. 맞는데 그 갈등 구조를 갖다가
그 재래시장연합회나 여러 가지 상공인연합회에다가 떠넘기면서 해결은 보지 않고 뒤에서 좀 불구경하듯이 그런 갈등 조정을 하지 않는다의 문제점이 있고요. 특히나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유통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바깥에 저희 그 청주 지역이 아닌 뭐 대전이나 가까운 대전이나 천안, 서울까지 원정 쇼핑한다는 거는 모든 다 아는 그런 기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요번에 그 유통시설 부분에 있어서의 반대라는 부분들은 한번 그 시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과 여러 가지 여론들 갖다가 청취한 이후에 조금은 좀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만들어서 좀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들한테 갈등 조정을 한 이후에 또 허가를 갖다가 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씩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밀레니엄 타운 내에 주중동에 있는 이제 약 12만 평 정도 4만 제곱미터 그 거기에 대형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즐길 거리가 있는 복합문화단지 형식의 쇼핑몰이 들어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다고 지금 한 2개 업체 정도가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올지 말지에 대해서는 그분들 판단이에요. 이미 청주시나 충북도는 들어올 준비가 다 돼 있고 지금까지 마음만 먹으면 안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와 충청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없이 그냥 입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들은 늘 약자가 되는 거죠. 코로나19에서 가장 고통을 받은 계층이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주시 주중동에 들어오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그 증평이나 진천이나 이런 곳에 있는 소상공인들까지 영향을 받게 생긴 거예요. 원정 뭐 쇼핑을 간다고 그러죠. 그 지역 내의 원정 쇼핑은 청주 주중동으로 오는 거예요. 음성이나 진천이나 뭐 이런 증평이나 이런 곳은 따라서 청주시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 이렇게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분들까지 다 반대하는 건데 문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시민사회단체라도 있어서 그걸 방어를 해줬는데 지금 방어해줄 시민사회단체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여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막아내려고 노력을 같이 좀 목소리를 내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를 좀 잘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놀 곳, 볼 곳, 즐길 곳 없는 청주라고 하면서 복합 쇼핑몰에 들어오도록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늘 붙습니다. 외부 원정, 뭐 쇼핑 원정 갔다 온다. 김모 씨, 가로 열고 36세요. 누군지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면 있냐면 부동산 그 이렇게 판매하는 그 부동산 업자들 거기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청주시장 나왔을 때 스타필드 반대했었거든요. 2018년도에. 그랬더니 이광희 찍지 말자가 그쪽에서 반대 운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대가 이루어지는 분들이 아파트 시세 올리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구나.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와. 그러면 그 업체가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대형 쇼핑몰이 지금 청주의 그 어떤 시장 조건이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궁극적으로 맞는 곳이 설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그런 이미 쇼핑몰의 시대는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놀 곳 볼 곳 즐길 곳 없다는 이런 거를 쇼핑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그곳 밀레니엄 타운을 세계적인 어떤 생태 그 공원이나 이런 걸로 만들었으면 얘기 또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럼 쇼핑몰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할 말 맞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뭐 마치 그 대규모 쇼핑센터 그쪽에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입장 대변 안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밀레니엄 타운에 들어서는 어떤 유통센터는 복합문화센터의 형태가 아니라 시 땡사의 그 나름대로의 그 품목 자체가 또 국산품이 아니고 거의 수입품을 위주로 해서 번들로 판매하는 그런 그 할인 매장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것들이 생기는 곳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유동인구들이 증가를 하고 또 그것들을 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또 정주 여건이 좋다라는 그런 판단 기준이 또 됐기 때문에 그 도시가 또 활성화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타운에 그것이 들어오면 그 외에 나머지 공간에 그 문화의 공간 그리고 생태의 공간 이런 것들 갖다가 복합 문화의 공간을 갖다가 쇼핑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조적으로 그 밀레니엄 그 부지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정부의
그 지방 정부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쇼핑 센터든 물류센터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그쪽에서 자기들의 영리를 위해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 요구하겠죠. 여기를 우리 부지 말고 좀 더 녹색 사업 이렇게 숲이 좀 많은 곳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접근성을 좀 높여달라. 아니면 자기들의 건물 하나로는 안 되니 그 위에 복합 그 거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든지 인근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겠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입점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굉장히 많은 것을 헌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이게 마치 발전인 것처럼 하면서 도심공동화 이루어졌고 자기들 때문에 원래 그 전에 있었던 분들 때문에 청주시에 수많은 고층 건물 만들어주고 했었던 거는 잊으신 것처럼 또다시 똑같은 조건에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미 청주에는 몇 개의 쇼핑센터를 만들기 위한 부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네. 일단 지금 서두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하나하나 조금 제가 다시 나눠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원정 쇼핑이라고 해서 뭐 대전이라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쇼핑을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지역 소득이 이제 역외로 유출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게 대규모 유통시설이 이제 들어와야지 이 우리 지역의 소득이 좀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서울로 원정 가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만 서울을 갈까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청주에 대규모 단지가 생기면 육거리 시장 갈 뿐, 재래시장, 성안길에서 물건 살 분들이 가는 거지 그렇게 원정 그 쇼핑 갈 분들은 그냥 가실 겁니다. 그분들이 서울이라는 브랜드, 대전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갔다가 이렇게 물건 쇼핑을 한다고 한들 그게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고 저는 그렇게 해서 원정 쇼핑을 간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사에는 늘 김모 씨 가로 열고 46세 김 씨인데 그분이 누군지 한 번도 밝혀낸 적이 없고 발표된 적이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이 정말 있는 건지 그런 식의 기사는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기사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늘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가로 열고 김씨 46세 이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전 의원님 요새 MZ 세대라고 한번 만나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지금 청주가 나름대로 도시계획이 되면서 신도시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동남지구도 생기고 나름대로 또 각 외곽별로 해서 아파트 단지가 몰리고 있는데 그런 젊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생필품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온라인 쇼핑이나 여러 가지 새벽에 배송하는 식품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유통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오프라인보다는 정말 온라인으로 대거 이동을 했고요. 코로나19로 해서 더 심해졌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들어오는 그런 어떤 유통시설들은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의 어떤 일상 소비가 아니라 요즘 얘기하는 가치 소비거든요. 그 물건을 샀을 때 자기가 만족을 하는 그런 효율성 그런 걸 높이 평가하는 젊은이들의 쇼핑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역에 있어야 그나마 가서 여기서 소득을 갖다가 얻으면 그 지역에다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재래시장이 지금 들어오는 유통시설에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품목의 문제거든요. 품목에 있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재래시장에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래시장에 또 지금 또 코로나19에서 틈새 시장이 또 요즘 퍼져 있는 게 식자재 마트라고 중대형 그런 슈퍼가 인근 곳곳에 청주에 허가를 어떻게 내줬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허가가 분명히 맞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겠죠. 그 부분들이 바로 지금 재래시장과 겹치는 바람에 재래시장이 더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나 또 재래시장에 그동안에 어떤 청주시가 많은 돈을 투여했습니다.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품목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인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또 좋아지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빅데이터 같은 거를 청주시가 분명히 확보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코치를 해주고 그런 창업 부분 또 청년들 모두 갖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생겨서 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거가 세 가지 정도를 막 섞어서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토막을 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MZ세대들의 소비 패턴은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가 있다. 이게 지금 물류센터 만들어주는 거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물류센터 중에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가장 많이 판매가 된 곳은 대형 백화점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거 파는 이런 곳들이 실제로 생필품이나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거의 넘어와가지고 그런 게 하나가 물류센터가 더 들어서니 안 들어서니와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이미 그 쇠퇴하고 있어요. 그 재래시장들은 전통시장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판매를 하는 분들에 대한 전략이 뭐냐면 연착륙 전술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영위를 하시다가 서서히 도태돼서 결국은 시장에 잠식당해서 없어지는 게 목표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굉장히 천천히 연착륙을 하도록 시키는 거죠.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 인입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컨대 육거리 시장 상인회장님 가상의 상인회장입니다. 상인회장 아들이 어디서 물건 살 것 같습니까? 육거리에서 살 것 같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온라인으로 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전략은 돈을 많이 투자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내서라도 현재 그 소상공인들을 연착륙을 시키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물류센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청주시에서는 별로 막는 게 효력을 발생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또 뭐 그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뭐 뭔가 이렇게 조금 더 해주고 그리고 이제 대충 얼버무려서 들어오시겠죠. 문제는 청주가 그게 들어올 만큼의 시장성이 있느냐 문제예요. 그 시장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청주시나 충청북도가 훨씬 더 많은 거를 그분들에게 물류센터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내줘야 된다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현재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물류센터를 대규모 초거대 물류센터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뭐가 더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 우리 세금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직시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반대하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잘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똑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네, 동의합니다. 그죠? 네. 다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이제 또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 사실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대규모 유통시설이 입점을 하는 게 이제 요즘에는 복합 문화 공간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하고 그 도시가 갖는 경쟁력, 그러니까 청주시가 가지는 경쟁력에 어느 정도 관계성이 좀 있을지 그렇게 보시는지 아니면은 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보시는지. 저는 그렇죠. 관계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 전에는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근사한 복합 쇼핑몰들이 있는 곳은 가서 좀 즐기고 싶고 좀 쉬고 싶고 그런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영위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거기 사람이 없고 물건이 안 팔리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청주시가 제공하고 있는 지금 그 연초제주창에 그 판매점이 사람이 갑니까? 안 가니까 자꾸 청주시에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해서 무료로 거의 무상 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운영비까지 달라고 인건비까지 달라고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이 제일 안타깝다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물류센터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줬어. 다 길도 만들어주고 뭐 공원도 만들어주고 다 했는데 안 돼서 자기들은 떠나면 그만인데 남아있는 청주 시민들이 지출해야 되는 그런 세금은 어떻게 하냐는 게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대기업 그 쇼핑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경영 분석을 하고 옵니다. 또 특히나 뭐 공급 부분, 수비 부분, 소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뭐 이렇게 그 지방 정부에서 뭐 관여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아까도 뭐 청주가 과연 그것만을 커버할 소비력이 있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도 지금 확장이 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아까 유통시설이 그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구도심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지금 그 구도심에는 여러 가지 뭐 그 건축 제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소규모의 어떤 그 토지 그 쪼개므로 인해서 그걸 뭐 매입을 해서 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특히나 지금 크게 개발되고 있는 오송 지역 개발, 아까도 이야기하였다시피 오송 지역, 그리고 또 밀리엄 타운 지역 부분,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지역 부분이 지금 세 개 지역이 좀 도시 개발로 크게 돼 있는데 그런 센터의 유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특히나 아까도 재래시장과 거기와는 거리가 좀 멀기도 하고요. 그리고 품목도 다르고요.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적인 건 반대만이 과연 그 청주
시민들의 어떤 행복 추구권을 갖다가 그 침해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갖다 한번 지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를 또 여쭤볼 건데요. 이제 자영업자들 입장은 이제 대규모 유통시설이 입점이 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손해가 있을 것이다, 자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손해가 있죠. 지금까지 손해가 있어 왔고요. 네. 그 자꾸 없다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손해가 있어 왔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그 손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재래시장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말씀이긴 하나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안 살아나지 않습니까? 자구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 육거리 시장은 정말 중부권 최대의 시장이었습니다. 거기를 통해야지만 일주일에 한번 거기 와서 장을 봐야 인근에 있는 청주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뭐 뭔가라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 당시는 최고의 전성기였죠. 지금 점점 도태돼 갈 수밖에 없는 서문시장도 그렇고 북문시장도 그렇고 사직도시장도 그렇고 가경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축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럴 때마다 늘 그 인근에 대형점들이 늘 들어섰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대형점들도 자기들도 버티기 어려운 그런 물류산업의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 이런 게 생기면 아까 말씀대로 자기들이 돈 된다고 판단되니까 들어오겠죠. 망하는 것도 뭐 자기들이 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쨌든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왔을 때 부수 조건들을 냈을 때 청주시가 얼마나 감당을 할 수 있는 세금으로 감당을 할 수 있냐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들어오겠다는 분들의 원하는 게 이거예요. 볼 것, 놀 것, 즐길 곳이 없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왜 쇼핑몰이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 세계 트렌드는 새로운 그 생태적 환경성들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생태 관광이나 혹은 뭐 그 도시숲 혹은 뭐 정원도시 개념으로 이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볼 것을 이제는 생태적인 곳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개발 중심의 소비성 위주의 정책으로만 가냐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들이 다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테크노폴리스 1, 2지구에 각 4만 제곱미터씩, 그 다음에 오송지구에 약 한 10만 평 정도, 3만 5천 제곱미터,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이미 들어서고 있는 거 밀레니엄 타운에, 그래서 지금은 밀레니엄 타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대형마트들이 입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부터 고민이에요. 우리가 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영업자들하고 지금 시민들의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다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네, 아까 이광희 전 의원님께 뭐 잠깐 뭐 반론 아닌 반론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왜 과연 노잼이라는 청주가 과연 그 쇼핑으로 또 유통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저도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였다시피 그 부분들에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 특히나 재래시장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성안길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제일 타격이 심할 거로 봅니다. 그분들은 큰 유통센터가 들어와서도 보다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온라인으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방정부에서 그동안에는 뭐랄까요,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규제, 또 들어올 수 있는 허가권만 가지고 분명히 지도를 했단 말이죠. 이제 아까도 전에 얘기하였다시피 그 여러 가지 지금 청주시에도 지역 화폐다, 여러 가지 그 온라인으로 해서 정보가 지금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이용을 해서 정말 그 통계들을 갖다가 그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오픈을 해가지고 정말 그 트렌드로 옮겨갈 수 있게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또 생겨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그 여러 가지 뭐 그 아까 공원 부분들 그것들이 공원들이 옛날로 그대로 지금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매입을 해서 뭐 문화재 공간이지 뭐 옛날 그 동원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한다는 걸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추진 속도가 너무 느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빨리 지방 정부에서 공공 자원을 투자를 해서 그 지역이 과연 그 높은 현대 건물만이 아니라 옛날 그 건물들 갖다가 복원을 해서 또 젊은 분들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그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다 제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문화도 이용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소비 문화나 유통할 수 있는 문화는 외곽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면은 그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갖다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방 정부의 역할이 좀 아쉽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청주나 충청북도가 그 굉장히 보수화돼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자본 중심적인 게 너무 심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전주에 김승수 시장의 그 어떤 사례가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전주 시민들이 다 함께 만든 공설운동장, 전주 시민들이 그 돌반집 풀고 이래서 만들어 놓은 그 공설운동장에 대형 마트가 입점을 하게 됐는데 젊은 시장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안 된다. 전주 시민들의 땅과 혼이 담겨 있는 이곳을 대형 마트로 만들 수는 없다고 그래서 막아낸 곳이 전주예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여력과 노력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그런데 왜 청주는 안 하는 거죠? 왜 못 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필요하면 뭐 대형 마트가 아니라 대형 쇼핑몰 들어와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디에 어떤 식으로 장기적인 그 준비를 하고 계획성 있게 또 그로부터 소외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대책을 얼마나 만들면서 만드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을 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